어제 새벽 DC 인사이드 갤러리에 올라온 글입니다. 헌재 시위 가능한 장소 확인이란 제목의 게시글. 건물 도면이 여러 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 헌법재판소와 똑같습니다. 지하 1층부터 층별 내부 평면도로 보이는 도면이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같은 날 새벽 3시쯤 올라온 다른 글입니다. 헌법재판소 주변을 탐색하고 왔다는 게시자. 담벼락이 낮아 마음만 먹으면 넘을 수 있다는 등 지도와 사진까지 상세히 적었습니다. 경찰이 막으면 북촌에 놀러왔다고 둘러대라는 방법까지 공유합니다. 폭동을 선동하거나 암시하는 단어는 여러 게시글에 은어처럼 사용됩니다. 초코퍼지 아이스크림 사진과 함께 퍼지데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퍼지는 영화 더 퍼지에서 만들어낸 가상의 법률 제도 퍼지데이에서 따온 말입니다. 12시간 동안 살인 등 모든 범죄를 국가가 허락하는 날이란 뜻입니다. 이들이 지목한 2월 13일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 기일이 예정된 날입니다. 또 한 번의 폭동을 선동하고 모의하는 정황들로 보입니다. 경찰도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 작성자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앞서 극렬 지지자들은 지난달 서부지법 폭동 당시에도 법원을 사전 답사하면서 담장을 넘는 방법 등을 모의한 정황들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우리가 탄핵을 반대한다나 찬성한다라고 주장할 수는 있는데 네. 헌법재판소를 그러니까 이제 인용을 할 경우 해체시켜야 한다거나 뭐 밟아버려야 한다거나 쓸어내야 혁명으로 쓸어내야 한다. 이게 이제 위험하게 들리는 이유는 우리가 앞서 서부지법 사태를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데서 헌재 지도를 같이 보면서 도면을 보면서 이제 사전 모의를 폭동을 모의한 정황도 조금 포착이 그러니까 그런 되고. 게 있다면서요. 근데 이게 계속 밟아라 쓸어라라고 하게 되면서 인신 공격을 하면 그건 상당히 위험한 주장이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질문들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우리 당으로서도 네. 과감하게 배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집회 현장에서 나오는 폭력적 언사들은 네. 전혀 동의할 수 없고요. 지난번 있었던 뭐 서부지법 사태나 예. 이런 같은 폭력 사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혹시 뭐 이 군중이 흥분해서 그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원천적으로 지난번에 서부지법 때도 그런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대처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었으니까 그 지난번 사안을 반면교사 삼아서 네. 잘 대응해야죠. 그리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우리 당으로서도 계속해서 네. 목소리를 그러니까 이제 내겠습니다. 당이랑 당 소속 의원을 얼마나 이제 분리할 수 있느냐의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그 서부지법 사태에서도 윤상현 의원 등이 사실 썩 적절치 않은 이제 태도를 좀 보였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네. 그 윤상현 의원이 설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본인은 폭력 사태가 있기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이고, 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음. 정말 경계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탄핵을 찬성하는 분, 반대하는 분, 이런 그 감정이 계속 격화될 거고, 그 네. 시위의 규모도 굉장히 커질 거고, 어쩌면 판결이 있는 날은 정말 대한민국이 두동강 나는 그런 사태로까지 번질 수 있기 때문에 네. 방지할 수 있도록 여러 노력들을 해야겠죠. 네. 근데 이제 윤상현 의원이 큰 문제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저번 주 주말에도 그 광화문 집회에서 정광훈 목사하고 윤상현 의원하고 만나는 걸 봤거든요. 같이 무대에서 둘이 사이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정광훈 목사가 이런 분 대통령 만들어야 된다니까 좋아가지고 그냥 네. 싱글벙글하고 인상 올립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서부지법 난동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이 특임 전도사, 전 살다 전도사 중에 특임이 있는 것도 처음 알았는데, 네. 이분이 정광훈 목사 그 교회에 다니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모임에 그런 교회에 특정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이 서부지법 난동을 주도를 한 걸로 지금 보여지고, 또 그러한 정광훈 목사의 집회가 계속 광화문에서 지금 보수 결집을 주도하고 있고, 거기에 윤상현 의원, 오선 의원이라는 사람이 가가지고 인사 올린다고 하고 있고, 이런 시그널을 봤을 때 누가 국민의힘이 지금 이 난동과 관련해서 선을 긋고 단호하게 네. 배척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근데 그 폭동, 헌재 폭동이라고 이름 지어진 네. 뭐 설계 도면 같은 것도 뭐 공유했다는, 거기는 어디예요? DC 인사이드 미국 정치 갤러리입니다. DC 인사이드라는 큰 사이트에 네. 미국 정치 갤러리라는 어떤 뭐 커뮤니티 같은 것 게시판. 같은데, 네.
미국 정치인데 왜 여기에서 하는 거예요, 도대체?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제 쉽게 말해서 네. 광화문 집회에 네. 태극기하고 성조기 들고 막 나타나는 거하고 똑같은 원리인 거죠. 그냥 막 하는 거죠. 아, 그래요? 아무 이유 없어요. 깊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네, 이런 그 내부 도면 같은 거 공유하고 네. 이런 것들을 방치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런 걸 계속 방치하게 되면요, 이게 폭동으로 그냥 이어지는 거고요. 사실상 윤상현 의원 같은 분들, 정광훈 목사 같은 분들 선동에 대해서 저는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분들이 훈방 조치 될 거다, 문제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폭력이 더 과감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네. 그거에 대해서 사전에 이게 잘못된 일이다 끊어낸다. 아까 정광대 저기 뭐야 또 지난번에 전광훈이라 그랬다. 나 지금 완전 물매겼다고. 의도적이라고 봐야죠, 저거. 인터넷 짤에 지금 돌더라고요. 누가 아는 사람이 보내왔어. 야 광자 이런 게 돈다. 그래서 너 전광훈이래. 단호히 배척하세요. 그러니까. 전 배척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정광대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끊어내야 되는데 네. 아니 왜 윤상현 의원, 김민전 의원 이런 분들에게는 출당 얘기 안 하면서 김상욱 의원한테는 너 나가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잣대가 일반적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보기가 어렵다고. 그리고 이런 자꾸 네. 저 전광훈 대변이라 그러면 저 김일성 대변이라 그럽니다. 아이, 또 어디까지 쌀쌀하네, 갑니까? 진짜. 다음 얘기합시다. 빨리. 예. 아 근데 그 예전 같으면 예를 들어 이런 모의하고 실행하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 수직 계열화가 돼 있어서 뭐 예를 들어 문제가 생겼을 때 잡아들이는 것도 굉장히 편한데 요즘은 온라인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 업무 분담이 아주 전혀 연관성 없는 사람들끼리 가능하게 된 거 아니에요. 누구는 난 설계 도면만 올렸어. 난 뭐 전혀 폭동하라고 한 거 아니야. 그냥 도면만 한번 알자고 올린 것일 뿐. 이제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뭐 다 나중에 이제 책임을 추궁하기도 굉장히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근데 하고요. 거기에 좀 더 지능적으로 예. 이 사람들이 이제 뭐 공격하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공격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반대로 말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리고 맞아요. 뭐 이제는 탄핵이 인용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 가서 우리가 뭐 공격을 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그래서 D-Day를 13일, 그러니까 마지막 최종 변론일로 하자. 우리가 결과가 나오기 전에 공격해야 된다. 그런데 이날도 산책 가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야 MBC 가면 안 되고 그 옆에 JTBC도 가면 안 된다. 이런 아. 글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 무슨- 조직적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막 온라인에서 무슨 명예훼손 할 때도 아유 뭐 누구야 막 이렇게 서로 찾을 때 설마 이 사람은 아니겠지 하면서 이름 막 올려놓고 그렇죠. 이런 일들이 이제 온라인에서 벌어지고 있어서 참 책임 묻는 것도 쉽진 않은 것 같다. 절대로 화장실 가서 숨으면 안 되는데 화장실 위치는 여기야. 이렇게 막 올려놓고 형광펜으로 그어놓고. 그러니까요.